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게 무릎 관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노년의 보행을 좌우할 퇴행성 관절염을 잘 다스리는 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국소적인 관절의 점진적인 관절 연골의 소실 및 이와 관련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질환이 진행되면 연골화 고래의 경화 및 낭종 형성, 관절 주변 및 관절 내 고래 과잉 형성, 관절의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반복적인 통증, 관절의 강직감, 점진적인 관절 운동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요새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는 어떤 연령에서 주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네. 병원을 찾나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40대 이상이 많은데요. 약물 치료나 무릎 연골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50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공관절 등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골 파열, 인대 손상 등 외상이 있는 경우는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 젊은 층도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군요. 주로 병원을 찾는 건 40대 이상이지만 젊은 층에서도 그런 위험을 안고 있긴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시키는 그런 원인들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나쁜 자세나 습관, 생활 방식이나 직업, 무리한 운동 등 관절의 과부하가 걸리는 다양한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무릎 관절 같은 체중 부하 관절의 관절염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세, 습관, 비만, 비만도 식습관이랑 큰 연관이 있으니까요. 네. 정말 평소에 생활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무릎이 붓기도 하고, 꼭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 찬다, 무릎에. 네. 네. 근데 이게 정말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초기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활동 시 심해지는 관절의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많이 걸을 때만 통증과 부기가 생겼다가 충분히 쉬면 사라지게 됩니다. 병의 경과가 심해지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통증은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관절 운동의 범위가 감소하고 다리 모양의 변형이 오게 되며 평지 보행에도 통증이 심하고 걷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좌측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MRI 검사를 했는데 퇴행성 관절염 및 연골 연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한 편은 아니라는데 현재 열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부은 것 같기도 하고 걸을 때 아파서 다리를 이렇게 쩔뚝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전해주셨어요. 저도 좀 궁금한데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게 내가 그냥 좀 무작정 쉬어야 되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좀 이 부위를 강화해야 되나 궁금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고민될 수 있죠. 통증이 심할 때는 운동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개인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계단이나 등산보다는 평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방바닥 생활이나 쪼그리기를 피하고 가급적 의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무릎을 올렸다 내리는 허벅지 근력 운동을 습관화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일단은 쉬고 점진적으로 운동을 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운동도 봐가면서 하고 생활 방식도 좀 변화를 준 다음에 혹시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
근육이 위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력과 운동 범위의 회복은 관절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가 초기 관절염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부종에 대해서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부종이 지속될 경우 연골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뭐 주사나 약물치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걸 다 해봐도 좀 차도가 없다면 그때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으며 관절의 변화가 계속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전후로 비교적 나이가 적고 무릎 안쪽에만 국한하여 관절염이 심한 경우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반치환술. 네. 저도 인공관절 수술은 좀 들어봐서 익숙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치환술이라는 게 좀 낯설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무릎 전체를 바꾸는 전치환술과는 달리 문제가 있는 슬관절 안쪽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비해 피부 절개 범위가 작고 수술 범위가 작아서 정상적인 자기 관절 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릅니다. 또한 관절 운동 범위도 유지될 수 있어 훨씬 편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 소리가 자주 나면 관절염이다. 아, 제가 그래요. 제 뒷걸음질 칠 때 꼭 그렇게 무릎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은 관절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X입니다. 네, 정답은 제발.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둔탁해지고 통증이 동반되고 이를 방치할 시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관절 소리가 둔탁하고 큰 경우, 무릎을 움직일 때 자주 크게 소리가 나는 경우, 소리와 함께 무릎 안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통증과 부기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무릎 관절 소리는 일부러 관절을 꺾을 때 나는 소리나 의도하지 않았을 때 두둑하는 일회성의 가벼운 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다 관절염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문제 내주시죠. O자형 다리는 관절염에 걸리기가 더 쉽다. 아, 이게 O자형 다리인데 관절염도 걸리기 쉬우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O자형 다리인 친구들이 나 무릎 아프다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 O입니다. 아, O인가요? 네, 좀 맞습니다. 억울한데요? O자형 다리는 관절염 걸리기가 쉽습니다. O자형 다리의 경우 휘어진 다리 때문에 무릎 안쪽으로 몸의 무게가 쏠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쪽 연골이 바깥쪽 연골보다 빨리 닳게 되면서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X자형 형태 다리 모양은 무릎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바깥쪽 관절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TV 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적정 체중의 유지, 근력 강화 운동,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의 교정 등이 관절염 예방이나 지연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관절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까운 지인 등 비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를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